대선 승리를 위한 보수 대통합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지금 시작합니다. 보수 대통합으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는 정치는 상식이다. 이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1시였습니다. 네, 결과는 나왔고요. 네, 뭐 예상했던 결과인데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 했지만 네. 혹시나 또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좀 어지러운 마음으로 아까 방송을 봤어요. 방송 중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8대 0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견이 없다는 얘기니까 네. 어, 혹시나 있을 어떤 반발세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4년 전에 처음 만나서 민간인 시절부터 해서 쭉 대통령 당선까지 같이 했었던 상황이 생각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그러나 우리한테는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건 그거고 개인적인 감정은 집에 가서 제가 풀겠습니다. 음. 앞으로 우리가 60일 남은 기간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전개될 거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음. 1시간 동안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그러니까 예상은 했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우리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은 무겁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게 현실이니까요. 이제 현실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저희 뉴스 엔진에서도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보수를 통합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앞장서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손잡아 주시고 또 지금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현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의견을 냈는데 뭐 당연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네. 저 정도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음. 또 빨리 나와서 국민들께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네. 그 권성동 의원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이어갔는데요. "대선 져선 안 된다. 위험천만한 이재명 대표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대선을 위한 준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당은 이제 후보 선출을 위한 실무 작업부터 착수를 할 거고요. 네. 그 후보 선출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겁니다. 이제 지도부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 방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말씀하신 것을 소개하셨지만 이제는 이기는 데 집중하는 당이 된다. 제가 탄핵이 결정이 되면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여론조사든 뭐든 큰 의미가 없다 음. 말씀을 드렸는데 원내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음. 당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회의원분들부터 해서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시선을 그리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네. 남은 60일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그 민주당에서도 지금 입장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미 사실 뭐 후보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선 체제로 전환하겠다."라고 하지만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뭐 해야죠. 네. 예. 예. "이젠 진짜 시작이다."라는 것 지금 같아요. 우리가 뭐 민주당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저 음음. 사람들은 벌써 거의 다 된 것처럼 행동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틈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선 출마하는데 걸림돌 없고 우리 뭐 대법원 가서 어떻게 이제 이런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일단 경선 통과하고 본선 가서 어떻게 저 위험한 인물을 상대해서 국민들께 그것을 잘 알려서 우리가 다시 집권을 할 수 있느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가정하고 일정표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이 일정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20일 대 대선 일정표가 지금 언론에서 네 나온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보면서 설명이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일단 음. 권한대행은 그 열흘 안에 대선일을 공고를 해야 돼요. 오늘부터 열흘 안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예. 일단 그 일정 표명이 예. 중요하겠네요. 근데 지난번 조기 대선 했던 전례가 있잖아요. 음. 그때 딱 60일 채워 가지고 네. 60일 되는 날 선거를 했어요. 음. 5월 9일에 했죠. 3월 10날 결정이 나왔고 그래서 항상 선거는 수요일인데 그땐 화요일 날 했습니다. 음. 예. 요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음. 그래서 그렇게 딱 쭉 당겨 보면은 6월 3 일입니다. 6월 음. 3 일이 화요일이고 아마 이때 시간이 바트니까 60일을 다 채워서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음. 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인제 뭐 나온 얘기들은 선거 실무에 관련된 얘기니까 네. 요 얘기는 뭐 본선 얘기니까 음음.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당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당이 그 후보 지난번에는 음. 금요일이죠, 오늘이? 네. 월요일 날부터 후보 등록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월요일 날 후보 등록을 받고 3, 4, 5일 뭐 한 사흘 정도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럼 목요일 날 쉬고 금요일 날 3, 4, 5, 6, 7 금요일 날 비전데이라는 걸 해요. 음. 그러니까 인제 파워포인트 해서 PT 네. 그 작업을 하는데 일단 후보 등록을 받아 보면 몇 분이 나온지를 알 테니 음. 이제 스케줄이 좀 나올 텐데 그때는 9 분, 그러니까 9 분이 지난번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PT 하고 나서 토요일에 1차 컷오프를 해요. 음. 그래서 6 으로 줄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 날 일요일 날 팟캐스트 토론회 한 번 더 했어요. 음. 그리고 월요일에 컷오프를 또 해요. 음. 그래서 4 명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음. 일 주일 안에 본선 가기 위한 맨 마지막 단계 4 명까지 줄여요. 네. 그리고 이 4 분으로 2 주를 돌려서 음. 토론회 6번 정도 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어 탄핵 선고 날로부터 딱 3 주일 되는 날 후보가 선출이 되는 과정을 음. 겪었거든요. 음. 그러면 이번에도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저희가 이제 가안으로 확인이 되는 그 일정이 있더라고요. 고거 감독님 좀 띄워 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적인 일정은 아닌데 지금 지난번 탄핵 그냥 일정 갖다 붙인 이후에 거예요. 네 좀 똑같아요. 예. 비슷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것 예.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후보 등록은 확실히 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의 후보가 이제 경선에 뛰어들지 네 최종 후보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요 지점에서 하나 여쭤보면 지금 좀 현실적으로는 몇 분 정도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나 혹은 뭐 당 외에서 보는 지금 시각은 현실적으로는 몇 분 정도 되겠다. 10 명은 넘지 않을까. 아 10명 이상이 진짜 나올까요? 예. 음음. 예. 근데 의미가 없어요. 4 음. 명이 누가 될까가 중요한 거지 뭐 자치단체장들 뭐 도지사나 광역시장 이런 분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음. 당장 내년 6 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분들의 인제 당선 여부가 대통령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니까 몸집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라도 음. 그러니까 대선에 나갈 거예요 아마. 존재감을 좀 띄우기 예. 위해서라도 나오시는 책 분들이 있을 쓰신 분도 거다. 있잖아요. 아이 그쵸.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도 음. 책 쓰셨고 그렇게 따져 보면은 광역자치단체 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네. 경북지사 이철우 지사, 음.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그다음 또 김영환 충북지사 이분들은 아마 나오실 가능성이 커요. 박형준 부산시장도 얘기가 있고. 음. 그다음에 인제 뭐 홍준표, 오세훈 두 분 당연히 나오고 그럼 그분마다 7 명입니다. 음. 그다음에 인제 김문수 장관, 한동훈 대표 9, 네.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와 그래도 11, 진짜 열하나구나. 그다음 황교안 음. 뭐 이런 분들 음. 10 넘어요 제가 볼 때.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진짜 10 명이 원희룡 넘겠다. 음.
나경원, 윤상현 이러면 이제 음. 15 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거기서야 좀 조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미 후보가 정해졌고 그 사람이 이미 뭐 준비를 차곡차곡 해 왔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후보를 지정하는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출발선이 늦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께서는 그러니까 한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재명 쪽은 재미가 없지 않냐. 근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누가 될 것이냐 또 경쟁하는 모습, 반전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경선 과정부터 좀 흥행을 하면서 뜰 것이다."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 대선이라 저희가 탄핵을 안고 가는 거라 음. 흥행 이렇게 일반적인 선거에서 얘기하는 흥행 여부나 이런 것 비교하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음. 결국은 이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네. 양쪽의 후보가 정해진 상태에서 한 4 주, 5주 갈 텐데 그때 어떤 쟁점을 가지고 어떻게 선거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라고 봐요. 음.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우리는 승리해야 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절대 헌납할 수 없으니까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도 나열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면 마음을 좀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그게 것 제일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갖고 계시는 우리 공단 선생님 그 아니실까 싶어서 질문은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예. 음. 그거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뭐 "어떻게 하면 키가 커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무도 음. 모르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적확하게 하느냐. 뭐 "뭉쳐야 됩니다."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음. 예. 뭉친다는 말만큼 허방한 얘기가 없거든요. 뭘로 뭉쳐요? 그럼 음. 마음을 인제 우리 쪽에 없는 분들을 네. 우리 쪽으로 모시고 오는 작업, 또 우리 편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목표는 음. 다 투표장에 가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이 되려면 제가 판단할 땐 이렇습니다. 네. 투표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 주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 예. 그러니까 투표장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예. 나오는 게 이길 것이다. 전체 보수 지지자가 다 투표장에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럼 무조건 이겨요. 음. 근데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쪽의 투표를 높이고 투표 열기를 높이냐. 음. 그쪽으로 생각하면 답에 가까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네. '아 당이 바뀌고 있구나. 음. 아 뭔가 이 사람을 밀면은 좀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줄 수 있는 후보를 선출했을 경우에는 그러기가 쉽다고 저는 봐요. 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 네. 그냥 뭐 비슷한 사람이 나왔다. 음. 그럼 어렵겠죠. 아 그렇죠. 예. 예. 자 그 지도부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혹은 지금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입장 표명을 제대로 했죠. 이번에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한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결정이 됐고 또 탄핵 선고 전까지는 뭔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수 진영에 지금 큰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뭐 혹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혹은 뭐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그럼 누가 해요? 음. 그 사퇴하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대안이 있어야 돼요. 음. 독일 같은 데는 내각제하지만 건설적 불신임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 총리를 불신임할 경우에 총리 할 사람을 뽑아 놔야 그 투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60일 남은 대선 앞두고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책임지고 뭐 재보궐 어제 졌으니까 음. 또는 윤 대통령 파면됐으니까 지도부가 사퇴해라? 그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주장이고 음음. 지금 지도부 흔들어서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음. 하실 분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음. 그럼 이 체제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서 후보 선출이 되는 것까지예요. 음. 후보가 선출이 되면 대통령 후보는 당무 우선권이 있어서 당대표와 격이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2-3주 동안 이분들이 당에서 차질 없이 후보 선출 과정을 이행해 주실 수 있도록 응원을 해야죠. 음음. 지금 여기서 정치색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진짜 국민의힘에서는 뭐 한 마음으로 뛰어야 되는데 자 지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선고되기 이전까지도 사실 뭔가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럼 이제 관건은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아직까지 뭐 속보로 들어오는 광장에서의 뭐 큰 뭐 물리적인 충돌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그렇다면 정말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해줄까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음. 예,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뭐 하루 만에 후보 뽑는 거 아니니까 최소한 3주 정도 걸린다고 보고 음. 그 사이에 어,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실 수 있도록 후보 선출 과정에서 뭔가 당이 뭘 보여줘야죠. 음. 당이 이제 탄핵이라는 상처를 딛고 앞을 간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음. 이러이러이러한 후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승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민주당하고 본선에 갑니다. 음. 이런 이제 캠페인 몰이를 해야 되는 거죠. 음. 예, 음.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도 이제 후보 등록을 할 거고, 그죠? 물론 이제 다 바로 이제 후보 등록이 음. 시작되면 바로 진행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한동훈 대표도 이제 시작을 하면 캠프를 이제 차리는지 등등의 여부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이른 말씀인데요. 그래요? 예, 너무 이른 아직까지는. 말씀입니다.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아까 저희 지지자분께서 저희 질문해 주셨던 음, 내용하고 그 슈퍼챗으로 주셨던 의견 좀 보고 싶은데요, 네. 감독님. 고거 좀 띄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제가 확인을 몇 가지 좀 했는데, 네. 여러분께서 의견 주신 내용들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주님, 참 마음이 착잡하고 씁쓸합니다.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은 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신발끈을 동여 매야 합니다라는 글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지자분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지자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데라는 궁금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분들에게는 어떠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잘해야죠. 우리가 잘하겠다. 네. 다음 글도 좀 보여주세요. 네. 김현주님 아까 글 읽었고요. 네. 네. 위에 거 마포동료 시민님 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저녁에 소주 한잔 해야겠어요. 윤희성님 못하세요. 네. 네, 술을 제가 못 술을 못해요. 하시니까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씁쓸해하고 내일부터는 한마음으로 결집을 해야죠. 우리 지지자들에게 현타 올 수 있는 말씀과 당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잘해야죠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 앞에 이제 60일 남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방송에 이제 한 대표 응원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대선에 나갑니다. 음. 예. 그리고 등록을 하실 텐데 아직 이제 나온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삼가서 드리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말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음. 그러면 우리가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한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시면 좋은 거고 음. 제가 쭉 그동안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상황을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절대로 상황에 일희일비하셔서는 안 된다. 음. 거기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돼요. 음. 그 필요가 없어요.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2월 3일에 보여줬던 한동훈 대표의 행위가 음. 결국 인정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평가받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출발선부터 다른 후보들과 다릅니다. 음.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일단 경선 레이스를 보시면 네.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주변에 더 이것을 확산시키는데 지지사를 확산시키는데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음. 뭐 탄핵이 꼭 됐어야 한다 이런 의미보다 오늘 헌재에서 쭉 얘기한 게 있잖아요. 계엄 행위가 얼마나 위헌적이었다. 얼마나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그 책임을 배신한 거였다. 음. 아주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네. 네.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음.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했잖아요. 네. 위헌 위법적인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음. 당시에 주저했던 사람들
뭐 계엄 그 해제 의결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나는 표결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말들 그런 거 다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그렇죠. 어떻게 예. 생각하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오늘 이후로 한동훈 대표의 위상이 대선 주자급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목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를 했고 또 탄핵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낸 건 국민의힘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밖에 지금은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없죠, 예,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계엄이 해프닝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계엄 반대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도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관건은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분들이 어떻게 현실을 자각하느냐. 아까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정말 딱 '아 이제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깨닫고 좀 하나로 좀 힘을 모아줄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일단 후보 선출되는 과정까지는 완벽하게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본선에서 우리 후보가 누가 되냐 했을 때 그분들이 예를 들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당의 후보가 됐다고 음. 해서 이재명을 찍지는 않을 겁니다. 음. 예, 그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뭐 투표장에 안 갈 수는 있어요. 음. 반대 선택을 하지는 않을 테니 그래서 제가 투표 의혹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즘은 좀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 4.2 재보궐 네 선거 결과에 좀 놀랐었는데 그 결과에도 한번 놀랐지만 그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또 일부 분들은 "그래 이거 봐. 이거 부정선거잖아."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황당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음. 여기서 그 얘기하면요. 또 끝도 없이 얘기가 가요. 그 사람들은 그걸 종교처럼 믿어요. 왜냐하면 탈출구가 없잖아요. 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4대 1인데 5대 0이 돼도 시원치 않은데 1대 4가 됐으니 네. 게다가 교육관까지 졌으니 뭐 어디서 그럼 위안을 찾아요. 논리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 음. 정교하게 부정선거 했구나 뭐 이렇게 글 쓴 분도 제가 봤는데 음.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걱정은 그러한 여론이 예. 사실은 그러니까 '투표율을 올라가지 않게 하는 데 영향을 주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 거죠. 아이 거기까지 또 앵커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그것도 말씀이 네. 앵커님부터 이러시면 안 돼요. 네네. 여기서 왜 그거를 확산을 합니까? 그런 음. 분들은 원래 있는 거고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음. 설득이 안 되니까. 아주 작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과해요. 거기에 에너지 쓸 필요가 전혀 에너지 쓸 없어요. 필요가 없다. 예. 네.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음. 그러니까 우리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음.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간다는 게 진짜 맞는 게 사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정말 지금 필요할 예. 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나 님께서도 "윤희석 님 생각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견을 말하지만 윤희석 님 생각을 귀중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글도 주셨고 또 순돌이 님께서는 좀 위로를 해 주셨는데 아 예. "윤희석님 많이 힘들 겁니다. 누구보다 내가 토닥토닥 해 줄게요. 그 마음을 잘 압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되게 같은 생각인 게 마음이 되게 착잡하고 씁쓸하면서도 또다시 시작해야 되고 뛰어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 뭐 '만감이 좀 교차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주말 네. 이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인제 많이 정리를 지지자분들께서도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쓰실 거예요, 음. 아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음. 민주당은 지금 뭐 잔치국수 먹고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뭐 "니들 좋아할 수 있냐."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음. 그거는 뭐 인지상정인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 에너지 쓰지 마시고 음. 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자 1 번 어떻게 하면 경선을 이길 수 있을까? 최종 4명 갈 거예요 아마. 네. 선관위가 언제 꾸려져서 어떻게 일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음. 예 현실적으로 후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가 바꾸려면 뭐 절차가 많이 필요하니까 최종 4 명이 한 명 뽑는 그 4명 뽑아가는 과정까지 일단 네. 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이냐. 음음. 후보 되는 게 일단 목적이지만 후보가 되더라도 잘 돼야 본선을 이길 수 있는 또 기반이 있잖아요. 음. 이제 그런 거 이제 저희들이 잘 고민을 해서
잘 끌고 가겠습니다. 음. 예. 그 최종 4 명에 사실 한동훈 대표는 뭐 사실 당연히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나머지 3 분에 대한 예측을 좀 하는 것도 이를까요? 어때요? 뭐 지금으로 봐서는 뭐 김문수, 음. 홍준표, 오세훈 이분들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네. 과연 다 출마를 하실 것이냐 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김문수 장관은 어때요? 사실은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딱 뭔가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 했던 행보들을 보면 '출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또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과연 진짜 출마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음. 그래요. 어쨌든 윤 대통령을 계속 지키겠다고 하셨던 분들 또 음. 현 내각의 일원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이라도 한 분은 출마를 할 거예요. 음. 그분이 김문수 장관이 아니라면 원희룡 전 장관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그 부분을 대표하는 분들이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을 하는 것이고 음.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뭐 상수니까 네. 이제 나오실 가능성이 크고 음.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과연 출마를 할 거냐 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는 책을 낸다고 하고 사실 책을 냈을 때는 음. '선거에 출마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고때 좀 딱 했어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오 음. 시장님도. 근데 아마 본인은 나오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음. 주변 상황이라든지 또 현직 서울시장이고 불과 1년 후에 또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는 것, 시장직을 갖고 출마하는 것에 대한 부담 음.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최근에 불거졌던 토지거래 허가제를 번복하는 과정,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평가들, 또 하나 혹처럼 달고 있는 명태균 의혹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출마 여부를 결정하시겠죠. 음. 근데 명태균 씨의 그 지금 사건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아직 홀딩돼 있는지 뭔가 더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 이게 대선 과정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오 예. 시장님에 대해서는 그 명태균 이슈보다 토지거래 허가제 음. 이거 관련한 게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서울 경기 쪽에서는 진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요. 예. 그 아파트가 땅이 있잖아요. 음음. 그러니까 토지 지분도 쪼끔씩 갖고 있어요. 음. 아파트가 20 층이면 여기 예를 들어서 100 평에 쭉 있는 집이면 20 층이면 그 20 집들이 그걸 공유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쪼끔의 땅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거죠. 지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를 음. 허가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아파트 거래 자체를 건물만 거래할 수는 음. 없으니까. 그래서 막는 건데 네. 상당히 유연적이에요. 음.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낸 건데 이거를 풀었어야 하는 타이밍과 다시 강화하는 타이밍이 워낙에 좀 경제 음. 사이클하고 안 맞았기 네. 때문에 이건 크죠. 굉장히 그러니까 큽니다.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딱 갖고 있는 그 이미지 중에서 그러니까 좀 좋은 이미지 중에서 사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행정력은 좋아. 뭐 참 안정적으로 일을 잘해. 시정 능력 있어." 이런 게 네.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특히나 서울 경기에서 부동산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정말 타격이 크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났어요, 나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많이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유리한 지점에 서 있는 것도 음. 사실인데 그 외에도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또 강점이 있는지도 얘기를 좀 나눠 보고 싶어요. 예. 음. 일단 뭐 한동훈 대표가 많이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책을 내시는 과정 그 이후부터 인제 시작을 해 봐도 음. 그게 인제 2월 16일 정도 됐는데 책만 봐도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특히나 저는 신사임당 그 유튜브 예 그렇죠. AI 그리고 암호화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을 못 했던 예. 지점에서의 전문성 여기가 좀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 제가 이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음. 결론은 토론회를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토론회밖에 할 게 없어요. 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토론회를 한 5번 할 텐데 토론회에서 각 그 토론회를 여는 주체들이 거의 방송사인데 방송사 입장에서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걸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주제 여러 가지로 예.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한 질문들로 중복이 될 테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 하는 거니까 많은 거 막 이렇게 벌려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정치 상황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국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외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경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런 얘기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짧은 시간에 버벅대지 않고 그렇죠. 빡빡빡빡 나와줘야 되는데 자, 타 후보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과연 얼만큼 되어 있을까? 아무리 늦게 잡아도 1-2주 후면은 그게 시작이 될 네. 텐데 그 안에 공부를 갑자기 막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공부를 시켜줄 조직이 옆에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한동훈 대표는 이미 많이 학습이 돼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겪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지지세를 또 흡수할 거다.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잘 궁금했던 건 이제 뭐 전당대회 때도 그랬고 경선을 위한 이런 토론회 같은 것들을 하면 그 사전 질문 같은 걸 다 줘요? 어때요? 어느 정도의 뭐 이런 가이드 같은 게 좀 있어요? 질문은 주지만 그 질문이라는 게요. 뻔해요. 뻔한데 이걸 어떻게 짧게 간결하게 그리고 핵심을 찌르면서 답을 하느냐 그게 고민인 아 거죠. 그거는 한동훈 대표 너무 네, 전면 뻔한 특허죠. 거잖아요. 예. 질문은 뻔한 겁니다. 음. 트럼프 이렇게 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음. 관세 어떡할 거예요? 뭐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쵸. 뭐 트럼프가 이번에도 보면 패트리엇 미사일 사단을 빼서 중동으로 보낸다는데 그 북이랑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예상되는 질문이에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후보들 사이에서 이제 토론하면서 핑퐁하면서 말을 주고받을 때 예. 그때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예예. 그때 준비된 대답을 할 때 사람하고. 그리고 또 질문도 해야 돼요, 서로에게. 그럼 어떤 수준의 질문을 하느냐. 어.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네거티브 갑자기 뭐 배우자와 뭐 아들과 뭐 딸의 문제 뭐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당신이 얘기한 정책을 내가 들어보니 이러이러한 점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를 시켜봐.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입을 뻥끗할 때 또 점수가 깎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예. 또 점수가 올라갈 사람이 예. 있고 그 모습도 조금 네 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그 사실은 저희는 그래도 경선도 좀 뭐 기대는 되지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그 토론을 하는 모습이 저는 진짜 궁금해요. 얼마나 좀 잘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참 기대가 이게 되지만 네. 그거는 이제 경선전 시작됐다고 봐야 되니까 경선 통과하고 난 다음에 네.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지금 책임당원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경선 과정에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참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 이후에 경선이 있었을 때의 생각을 좀 하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죠? 경선 과정이요? 네. 경선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참여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네. 투표를 일단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네. 인제 처음에 어 토요일에 1차 컷오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비전 데이라는 거 프레젠테이션 한 번 한 다음에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당원들을 다 이게 흔히 소팅한다고 그러죠. 명단 뽑아 가지고 그분들께 해서 다 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숫자를 좀 늘려서 10,0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한 10명이 왔다 하면 거기서 4명을 떨어뜨리는 컷오프를 할 겁니다. 그럼 그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여론조사 기관에 그렇죠. 의뢰를 해서 맡겨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인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니까 물어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냐 아니면 지지정당이 없느냐 요 2 케이스만 답을 받는 거죠. 나는 뭐 민주당 지지자다. 네. 뭐 다른 당 지지자다 하면은 안 받고요. 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또 하루 컷오프하고 하루 그다음 날 토론회하고 또 2 차 컷오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네네.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예.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네. 최종 4명 정도를 추린 후에 최종 1명 뽑을 때는 50대 50 여론조사 50 그리고 50은 당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론조사는 총 3번이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컷오프 때 2 예. 번 그다음에 실제로 예. 최종할 때 그거는 1 인제 번. 일정이 나와야 되니까 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당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는 거니까 예예. 고때 여러분들의 이제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수 예. 있겠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들 예 글을 주고 계시는데 뭔가 이겨야 된다라는 이 마음속의 울분도 굉장히 좀 큰 것 같고 그죠? 예. 울분이요? 예. 아 그러니까 네. 내가 뽑은 대통령이 어쨌든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에 대한 씁쓸함도 좀 있는 음 것 같고 또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동훈 대표라는 카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쪼끔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도 음 계시는 것 같고 예 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 댓글창에서도 좀 많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요즘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네. 지금 실무를 진행을 하고 있겠네요. 이제 시작을 하겠네요. 어떻게 예 그렇게 일정을 봐야죠. 뭐 경선 예. 일정을 만들고 사무처에서는 할지. 아마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두 음. 가지 케이스를 놓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네. 인용이 될 경우와 기각이 될 경우. 음음. 근데 이제 인용이 됐으니까 일정대로 가야죠. 예. 맞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직까지 뭐 공식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예. 근데 네. 변호인단들은 뭐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참담함에 대한 의견을 좀 표현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후 일정 혹은 이후의 메시지도 좀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도 좀 있을까요? 윤 전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니까요. 네. 글쎄요. 메시지 내실 수도 있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거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도 기각을 확신하셨을 텐데 어 메시지 낼 만한 지금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고 당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관절을 이제 옮겨야 되죠? 그렇죠. 예예.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합법적으로 관저에 있을 수 없는 신분이 돼 버렸잖아요. 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미리 준비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흘 정도 걸렸어요. 음. 음.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 정도면은 용산에서 이제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으로 가시는 장면이 아마 중계가 될 거고 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인제 중계차들이 있을 거고 음. 또 윤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뭐 집회도 할 거고 또 그 사저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이런 분들이 또 찾아갈 거고 음.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겠죠. 예.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형사 재판은 뭐 이거와 다르게 계속해서 진행은 될 것 같고 그쵸? 그러면 또 뭐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다니거나 하는 과정은 또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어쨌든 국민의힘은 또 경선을 거쳐서 대선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어떠한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이러한 음. 경선과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에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도 사실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시지는 않을 걸로 봐요. 아 그래요? 예. 음. 일단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본인이 제일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전 지금 현실 자각하기 좀 어려우신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도.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았을 음. 거고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일 텐데 대선전에 뛰어들어서 누구를 내가 밀어서 그 사람이 당선되게 해서 뭔가 다 후위를 도모한다든지 음.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음. 그리고 당장 재판해야 됩니다. 당장. 그러네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음. 근데 어떻게 정치에 발을 들여놔요. 음.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말이 좀 많았었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는 뭐 지금 수면 위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김건희 여사도 뭐 수사, 조사를 본격적으로 좀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도 많이 예. 저는 나왔는데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이제는 이제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본격화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아 네. 그래요?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아마도 인제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음음.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도 더 이상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에서 어 수사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음. 예. 검찰이 아무런 어떻게 나올지 많이 바뀔 거예요. 음 예. 많이 제약이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좀 공감 가네요. 또 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다시 특검을 통과시킨다 했을 때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넘어갈 텐데 과연 얼마 전처럼 저희 당이 그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낮아 보여요. 아 그래요? 이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음. 대통령이 파면을 당함으로써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내려졌다는 거잖아요. 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 이 특검법 인용이 되면 통과가 되면 우리 당이 혹시 대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음. 주장은 할 수 있어도 네. 지난번처럼 그렇게 세게 이거 안 됩니다. 음. 권한대행이 이거 음. 막아주세요. 우리 이제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청할 수도 없어요. 아 그러네. 진짜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아니고 또 한덕수 총리도 그렇게 얘기할 명분이 예, 없어지네요. 여당이 없어졌어요. 아 그러네요. 와 진짜 '파면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여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음, 되네요. 와 근데 진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정말 우리가 이번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 22대 국회가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정말 거야 중에 거야인데 와 이거 진짜 우리가 '여당까지 뺏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예 네, 진짜 뭔가 좀 '여당이 아니다.'라는 얘기하시니까 네. 확 와 닿았어요. 예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뉴스엔진이 "보수 대통합으로 정권 재창출하는 방송 되겠습니다."라고 슬로건을 바꿔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보수가 대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지난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를 생각해 보면 채 1%가 되지 않는 그 표 차이로 지금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구도로 우리가 좀 답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는 세력들 중에서도 '이재명은 안 돼.' 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연합 뭐 이런 데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개혁신당은 뭐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아 전 그 새미래민주당? 새미래민주당 예. 죄송합니다. 네 새미래민주당도 있는 것 같고 또 개혁신당 뭐 이준석 의원도 있는 것 같고 자 보수에서 혹은 범야권에서도 뭔가 좀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형태가 좀 만들어질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 찍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거기에서 보세요? 대선 주자가 나와야 음. 끌고 나와서 저희와 예를 들어서 연합을 한다거나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그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밖으로 나와서 음. 대선을 나오려고 하는 주자가 있을 거냐. 민주당 테두리를 나와서 네. 탈당을 해서 저는 음. 없다고 봐요. 아. 그러면 새미래민주당 뭐 이낙연 전 대표 이분들 이준석 의원은 아마 그냥 독자적으로 계속 갈 것 같고 음. 그럼 우리한테 나쁜 거고 그렇죠.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사실은 조국 신당이에요. 음. 조국 신당이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을 냈어요. 담양이었죠? 호남에서 냈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대선 후보 내서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 신당 사이가 굉장히 안 음. 좋아요. 음. 거기가 완주돼서 그쪽 표를 갉아먹을 가능성은 저는 긍정합니다. 아. 예. 우리랑 그렇군요. 연합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음. 예. 아 그럴 수 우리 표가 있겠네요. 오는 거는 저쪽 표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음. 저쪽 표가 안 올라가는 방식으로는 다른 방식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조국 신당에서 후보를 내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후보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낼 음. 겁니다, 아마. 100% 내요. 서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내서 완주를 한다. 음. 그러면 꽤 많이 그 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조국 혁신당 생각을 딱 했을 때 '후보를 낸다.' 사실은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딱 들진 않았어요. 있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 음. 당이 나간다는 것 자체로도 음. 기본 3~4%는 가져간다고 봅니다, 저는. 음. 예. 그러니까 누군지보다는 어쨌든 예. 그 상징성이 있는 거네요. 예. 네. 그 당의 이재명의 실체가 있으니까요. 음. 12석의 의석을 갖고 네. 있고 그저께 있었던 선거에서 단체장을 민주당이랑 싸워서 이겨서 배출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음. 적어도 호남에서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럼 호남 유권자 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도 그게 어딥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예. 그 지점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 것 같은데 그 재보궐 선거의 결과가 사실 어저께 나왔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좀 참담했죠. 좀이 아니고 정말 많이 참담을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뭐 그 "계엄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그게 민심이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바싹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뭐 다른 우리 중진 의원들이 뭐 헌재 앞에서 시위하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뭐 유세 다니시고 한 것은 전혀 비난할 여지가 없어요. 없다고 전 얘기합니다. 잘 됐냐 안 됐냐 그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적어도 당을 위한 마음으로 가는 거 그거는 긍정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은 사실 예. 읽히죠. 방법에 네. 대해서야 서로 이제 찬반이 있겠으나 음. 그분들이 저희 당의 구성원으로서 당을 위해서 했다는 것만은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환길 씨 같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저희 당의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에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 당 후보 유세하는 데 가서 이름도 모르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말 평균 이하의 얘기를 하냔 말입니다. 거기에 열광하면서 박수 치고 하는 영상 많이 봤잖아요. 네. 부산 교육감 선거 가서 뭐 했습니까? 원희룡 장관이랑 전환기 씨 후보 손잡고 찬송가 부르고 예배하고 또 후보 앉혀놓고서는 안수기도 하는 장면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지지자분들까지도 지지를 철회하기 딱 좋은 장면들이에요. 왜 그 판단을 못 하냔 말이에요. 그게 해서 좋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실 좀 기이했어요. 그렇죠. 네, 기이했어요. 초현실적이잖아요. 네. 제가 다른 표현을 쓰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초현실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현실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어때요? 40%도 안 나오잖아요, 경남에서. 결국은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러면 방향 바꿔야죠. 우리가 예방주사 맞은 거예요. 검사했더니 이거 아니네. 안 되네. 그래서 사실은 그 4.2 재보궐 이 선거가 그러니까 아픔은 좀 크지만 그래도 뭔가 시사하는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대선 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작은 거 주고 큰 거 그렇죠. 얻어야죠. 그러니까 네. 이제는 뭐 전한길이든 전광훈이든 이런 사람들 절대 당 근처에 얼씬거리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마이크 찢어지게 소리 지르든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아까 부정선거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했지만 네.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럴 정신 없어요. 할 거 많아요. 하긴 그건 맞아요. 예. 왜 그런데 자꾸만 신경을 쓰십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거기에다 쓰면 안 예, 되겠다. 절대로. 그래서 뭐 어떤 기사가 이상하게 나왔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기사요. 뭐 타이틀이 잘못됐다. 악의적으로 썼다. 몇 명 안 봐요. 그거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해봐서 그런데 처음에 뭔 일 난 걸로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 나중에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별거 아니더라. 예, 예. 그냥 가던 길 가면 됩니다. 가던 길을 제대로 가는 것만 신경을 쓰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쁘니까 그렇죠. 예, 진짜 정말 주목할 만한 일에만 딱 주목하면서 우리가 예. 굳건하게 밀주고 좀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응원의 댓글 아까 안 읽어드린 분 계시면 좀 감독님 보여주시면 제가 나머지 여러분들의 글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시대 교체 미래로 가자님. 네, 이제는 세대 교체란 말 우리는 안 써요. 시대 교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숲제명을 이겨야 하니까요. 윤 대변인님도 한동훈 대표님과 함께 꼭 승리해서 다시 미래로 나아가는 예.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그 위에 한수님인가요? 네, 현수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텅빈 충반님, 윤석열 대통령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마지막 인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포용하는 마음으로 잘 해내야겠습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자만이 이 나라를 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뛰어야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건강 잘 예. 챙기십시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읽었어요. 네, 네. 넘겨주시고. 네, 김미라님 감사하고요. 또 상남자님 주셨네요. 지금 국힘 의총에서 탄핵 찬성파를 공론화해서 조치 취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네요. 결국은 이라는 지금 국민의힘 의총하고 있잖아요. 네, 의총 소식인 것 같아요. 남홍님께서도 어쨌든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마음이 씁쓸합니다라는 글 주셨고요. 또 한동훈 대표님으로 뭉쳐서 보수 결집해서 정권 재창출해야 합니다. 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아포로님, 한동훈 사랑해, 윤희석 섹시해, 대한민국 응원해. 고맙습니다. 네, 순돌이님,
부정선거론자 생계형입니다. 거론하지 맙시다. 네, 극우들은 최종 후보가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 성급해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이재명 안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인숙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성 짱. 네. 네, 모모님 한때 윤석열 대통령 참 좋아했고요. 너무 지지했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윤희성님도 오늘 방송 많다고 방송 많으세요? 네, 오늘 좀 많아요. 네. 방송 많다고 하셨는데 식사 잘 챙기시고 힘내세요. 바뀌지 않는 현실에 미련둘 시간이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다시 여당이 되기 위해서 모두 힘냅시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돌직구님, 윤희성님, 뭐가 됐든 오늘은 토닥토닥 밤 12시까지 방송한다고 하시던데 힘내세요. 글 주셨습니다. 아이고, 12시 넘어 할 거야. 12시까지 넘어요? 예, 좀 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해야죠. 예. 네, 오늘은 해야죠. 예. 네. 상남자님,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여러분은 지금 기뻐하실 것보다 보수의 대통령이 파면된 것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가 힘을 모으고 한동훈 대표님께도 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보수 통합에 기여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한동훈 대표님 도토리 만드는 발걸음 힘들게 할 겁니다.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네. 다 읽어드린 것 같죠? 네, 다 읽어드렸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사실 그날이 오나 했는데 결국은 왔고 왔습니다. 또 네, 혹시나 했는데 또 결과는 역시나가 됐고 아까도 이제 그래요. 댓글에 뭐 의총에서 뭐 음. 탄핵 찬성파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로 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이 당을 다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인기가 정해져 있고 본인 처한 상황이 있으니까 흥분해서 그럴 텐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자면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당대표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2주, 3주 지나면 그 상황이 와요. 그때도 그 사람이 그럴까 한번 보십시오. 절대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앞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만 보고 우리는 뚜벅뚜벅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정치는 상식이다 1시 방송도 여러분 이어갔는데